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개정수학 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집합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제 수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한테 나 수투 공부하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너 수학 영재니?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다. 네, 봐라.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집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자, 우리의 학습법 뭡니까? 수학학습법. What, why, how. 정의, 증명, 문제풀이로 이어집니다. 정의와 증명을 통해서 문제를 풀 텐데, 자, 이제 집합 배울게요. 집합.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집합이 영어로는 뭡니까? 영어로는 뭐야? 세트라고 합니다. 세트. 세트 많이 들어봤지? 식기 세트, 속옷 세트. 그 세트가 바로 집합이야. 그럼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 집합이라는 것은 기준이 분명 또는 기준이 명확하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조폭들 문신이 같아. 아하,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기준이 분명한 것. 자, 나트배의 고1 수강생 기준이 명확하죠. 맞습니까? 그럼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정의가 뭐라?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이 됩니다. 집합의 정의가 뭐라고요?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 또는 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쓸 거야.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 B, C, D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 원소 집으로 말한다면 선생님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끼룩끼룩 끼룩끼룩. 미안. 뭐 같아? 이게 맞지? 갈매기 같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원소는 끄집어내. 19는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삼지창. 가지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삼지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소.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엘리먼트의 약자가 되겠어. 이. 알겠나? 네, 됐어요. 원소의 뜻.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즉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면 돼. A가 S의 원소일 때는 A가 이렇게 써가지고 A의 S에 포함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구가 아닐 때는 이렇게 그어줘. 넌 아니야! 해서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를 쓰고 원소는 소문자를 나타냅니다. 지금 배우는 집합이 수능 때까지도 이어지는 거니까 잘 배우도록 해요. 자, 보겠습니다. 집합의 분류. 원래 이 집합이라는 건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칸토어가 무한의 개념. 무한이 뭡니까? 끝이 있어 없어? 없죠. 끝이 없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끝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하, 무한을 정리하다 보니까 집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꿈을 향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가다 보면 저절로 정리되는 거야. 그렇죠? 별로 감흥이 없네. 자, 봐라. 유한집합이라는 거 봐. 유한.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 즉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그래? 유한집합이라고 그래.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야. 근데 봐봐. 자연수의 모임 하면 얘 셀 수 있어 없어? 자연수 끝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것. 예를 들어서 정수의 모임 이런 것들은 무한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이 있어. 공집합 표현은 중딩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렇게 갈매기만 있어. 빈집이야. 그런데 얘를 또 이렇게 이 파이 이렇게 문자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는 공집합이야. 얘는 갈매기가 없어. 그럼 공집합이야. 그런데 보세요.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돼. 빈집 또는 파이로 표시되는데 원소가 없으므로 밑줄 쳐.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은 무슨 집합? 유한집합. 그런데 여기에 갈매기가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이때는 얘를 공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는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집은 이 식구가 있어. 파이라는 문자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야. 얘는 공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 됐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표현 방법. 자, 석영이 남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 아, 괜찮아 솔직히. 수지는 남자친구 있었어 없었어? 혼내는 거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남자친구 있었어? 나는 말하기 싫어? 중딩 때 남자친구 있었어 없었어? 고딩 때 있었어?
초딩 때 있었어? 어? 있었어. 남자가 어떤 애였어? 소프트한 스타일이었어? 아니면 터프가이였어?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애였대. 선물을 사줄 때도 야, 수진아, 이거 내가 선물 사려고 준비했어. 너 가져. 이런 스타일이었어? 아니면은 선물 딱 던지면서 가져라. 오다 주웠다. 이런 스타일이었어. 첫 번째, 찌질이? 자, 봅시다. 하여튼.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둘 다 남학생이 수진이를 좋아하는데 표현 방법이 다르지? 얘도 마찬가지야.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원소 나열법. 자, 보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면 자, P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자. 1, 2, 3, 4, 5 이렇게 했어. 자, 원소를 나열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근데 얘를 Q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잘 봐. 이게 중요합니다. X바, 이 바가 중요해. X는 얘를 표현하는 거야. 이건 위에 있는 P라는 집합은 뭐야? 원소 나열법. 원소를 나열했죠. Q라는 집합은 X바 X는 O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같은 놈 맞아 안 맞아? 둘 다 같은 집합인데 얘는 뭐야? X바 X는 좀 더 수학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X바 X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X가 바로 얘가 결과야. 좀 어려운 얘기다. 결과.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 서치대. 이게 기가 막혀요. X가 근데 한글로 해줄게. X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세요. X가 있는데 이것이야. 그러니까 얘를 수식해주는 거야. 알겠어? X 얘가 주인공인데 얘는 뭐야? 얘를 꾸며주는 거야. X라는 것은 오야의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같은 거지, 그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얘는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자, 수능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Q라는 집합은 잘 이해가 돼야 안 돼? 잘 안 되지? 그래서 가능하면 Q를 P로 표현하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지? 자, 위에 걸 뭐라고 그래? 위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합니까? 원소를 하나씩 나열했다. 무슨 법? 원소 나열법. Q라는 집합은 뭘 제시했다? 조건을 제시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집합의 표현 방법 나도 좋아해. 이것도 있지 뭐. 가져라. 오다 주웠다. 둘 다 좋아한다. 알겠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선생님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 터프가입니다. 잘 봐. 그 다음 부분 집합. 이제는 이지창이 나와요. 이지창.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알아 몰라? 알아 니들이? 그걸 안다고? 파리의 연인 명대사 1위가 뭐였어? 애기야 가자지. 애기야 가자. 박신양이 김정한테 애기야 가자 이렇게 했다고. 그게 한 2002년인데 2002년 정도 됐을 텐데 애기야 가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네에 그냥 40대 중반 아줌마도 애기야 가자 막 이렇게 하면 애기 여기 있어요 그러고 그랬어. 이가 뭐냐면은 이동건이란 배우가 김정은한테 나 너 좋아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뭐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파생된 게 이제 김탄이 나 너 좋아하냐? 병신 아니야. 지 마음이잖아. 나 너 좋아하냐? 말이 안 되죠. 그쵸? 이제 그렇게 시적 은유가 됐는데 부은집합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너 있다야. 선생님 마음엔 여러분이 있어요. 자 봐라. 집합 A에 속하는 이무의 원소라는 것은 어떤 원소를 의미합니까?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때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 하고 B가 A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안아준다라고 생각해. B가 더 크니까 너 안아줄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얘는 이지창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몇 개야? 2개가 돼서 이지창. 얘가 바로 뭡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당. 자, 봐. A가 B에 포함되고 A가 B하고 같지 않을 때를 얘는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얘는 뭐 여러분이 추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요. 진짜 부분집합. 자, 그럼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건 같다라는 뜻이야. 뒤에서 다시 배울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데 A가 B에 포함되면 이무의 X가 A에 대해서 반드시 X는 B의 원소다.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수학적 의사소통을 해야 돼. 이 말이 뭐죠? 모든 X가 A의 원소인데 이 X가 또 뭐의 원소도 돼? B의 원소도 된다라는 거야.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A가 1, 2, 3이야. A가 1, 2, 3인데 B가 얼마냐면 1, 2, 3, 4야. 그렇다면 A라는 집합이 B의 무슨 집합이 되는 겁니까? 부분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근데 반대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반대로는 돼 안 돼? 아니죠. 그렇죠? 얘는 C를 표현한 거예요. 영어 C. 자, 이해됐어요? 됐어 안 됐어? 이게 바로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봐라. 집합이 같다. 집합이 서로 같다. 그 어려운 말로 상등이라고 그래. 서로 같은 걸 상등이라고 하는데 이거야. 자, 시적으로 표현할게. 내 안에 너 있어.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훌륭합니다. 우리는 하나지. 내 안에 네가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ND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또 A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A하고 B가 서로 어떻다?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됐습니까?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봐봐.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래? 이런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 오, 똑똑한데?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그림이란 뜻이고요. 벤은 누굴까? 벤은 사람, 수학자.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벤 다이어그램은? 아니야. 사실은 다이어그램은 영어라니까.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란 뜻이고 벤이라는 수학자, 영국의 수학자가 썼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만든 게 누구냐면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이걸 만들었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벤이 보니까 야, 이거 집합할 때 보니까 이거 짱이거든. 너무 좋다 해서 수학 증명을 할 때 오히려 벤이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바꾸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뭐야? 하여튼 쓰는 놈이 장땡이야. 알겠죠? 공부는 제대로 배우면 돼. 그래서 오일러. 수학자 얘기 잠깐 해준다면 이 오일러라는 수학자를 선생님은 제일 좋아해요. 근성의 수학자. 오일러. 보일러 아니고 오일러. 미안합니다. 자, 봐, 오일러. 한국 사람 아니고. 미안합니다. 자, 보자. 오일러가 어떻게 했냐면 수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이 한쪽 눈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한쪽 눈이 안 보여. 어떨 것 같아? 막 좌절하겠지? 좌절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좌절할 거 아니야. 한쪽 눈이 안 보이면. 근데 오일러는 진짜 근성이 달랐어요. 뭐라고 그래? 야, 이제 한쪽 눈으로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겠네? 그런 거야. 쩔죠? 중요한 건 마인드였어. 근데 한쪽 눈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눈도 시력이 나빠져서 얼마 후에 양쪽 눈이 다 멀어버렸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눈이 안 보여. 좌절하겠지? 근데 오일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로소 공평하게 되었다. 두 눈이 안 보이는데도 좌절하지 않은 거야. 비로소 공평하게 되었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간, 수학에서 공간에 대해서 많은 증명을 했어. 그래서 두 눈이 멀고 나서 더 많은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자, 수학 공부 이제 여러분들이 문과, 이과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생들 대부분이 수학 싫어해. 그렇다면 나는 문과야. 이렇게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한민국이 문과 학생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먹고 살 게 없어요. 알겠어? 근데 이과는 사람이 드문 거야. 고등학교 때 좀 힘든 공부, 대학 때 조금 더 힘들게 공부하고 나면 취업도 잘 되고 그러는데 미리 겁을 먹어버렸단 말이야. 언제나 살다 보면 사건은 발생합니다. 사건은 늘 발생하는데 그 태도가 중요한 건데 눈을 벌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내 눈 그랬을 것 같거든. 근데 오일러는 어땠어? 비로소 공평하게 되었다. 선생님도 그와 같은 일화가 있어요. 훌륭하죠? 선생님도 이제 라식 수술이란 거래. 진짜야. 근데 왜 안경 쓰냐? 알 없어. 이거 알 없어. 알 없어. 알 없어. 라식 수술해. 어렸을 때 안경이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우리 엄마한테 비밀인데, 안경이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눈을 일부러 비비고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눈이 나빠서 안경 썼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안경 쓰고 싶었어. 이 새끼 안경 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랬다고 막 안경 쓰니까 눈 잘 보이네.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눈을 더 혹사시켰더니 나중에 눈이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근데 안경 쓰면 되게 불편하거든. 써본 사람 아니까 특히 겨울에. 추운 데서 따뜻한 데 가거나 라면 먹을 때 보면 완전 연고가 땡칠이 돼버려. 그래서 라식 수술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냐면 수술하고 다음날 딱 떴더니
앞에 30cm도 안 보이던 내가 이제 그 뒤로 시력이 너무 나빠졌어. 30cm도 안 보이던 내가 달력 밑에 작은 글씨가 보이는 거야. 와, 너무 신기하잖아. 그치? 그랬었어. 그래서 라식의 즐거움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재수술 받았어. 눈이 짝짝인 거야. 마치 안경 렌즈가 다른 것처럼. 재수술을 했는데, 창피한 얘기인데, 두 번째 수술 받고 나니까 갑자기 까매. 그냥 불 끈 것처럼 깜깜한 게 아니고 눈알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난 그거 처음 경험해봤어. 그래서 그 병원에서 외쳐요. 내 눈! 외쳐요. 막 그래서 의사가 뛰어와. 막 당황해서. 근데 그거 뭔지 알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뻘쭘함. 보여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병원 게시판에다가 사과 글을 남겼지. 다 용서해 주셨어?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비단과.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벗고, 나는 안경 벗으면 내가 장동건 같다고 생각한 거야. 좀 닮았거든. 근데, 인강은 이제 인간을 찍잖아. 근데 게시판에다가 어떤 새끼가 선생이 늦게 해가지고 수업을 못 듣겠대. 그래서 회사에서 안경을 좀 써달래. 그래서 지금도 알없는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늦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런 슬픈 기억이 있어요. 싫어, 이 새끼야. 자, 오일러 보면 이게 생각나, 오일러. 너무 훌륭한 수학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근성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잘 봐야 돼. 이 집합에서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왜 잘 봐야 되냐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확률이 쉬워져. 뒤에 여러분 이제 위에 올라가면, 이제 고2 올라가면 이제 확률이라는 걸 배울 건데, 확률도 집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이용할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봐봐. A라는 건 누구에 포함됩니까? B에 포함돼. B는 또 누구에 포함돼? C에 포함돼. 따라서 A는 뭐에 포함돼? C에 포함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를 잘 배우면 논리적인 사람이 돼요. 말을 잘할 수 있어.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보겠습니다.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건 약속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야. 자기는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이것도 약속이야. 그리고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 유니버시티, 이게 U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짱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A가 B의 원소이고 B가 C의 원소이면 A는 C의 원소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갈 겁니다. 공집합.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원소가 1, 2야. 얘 부분집합 모두 몇 개지? 부분집합 모두 몇 개지? 2개 아닙니다. 4개야. 어떤 거? 공집합. 원소 몇 개짜리? 하나짜리. 그럼 원소 몇 개짜리?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돼. 됐어? 다시 한번.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의 무엇이다? 부분집합이다. 자신은 자신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알겠어?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3단 논법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게 나와. 서로소. 서로소라는 말이 집합과 정수에서 쓰이는데, 자,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이걸 무슨 집합이라고 하죠? 교집합. 무슨 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그래요. 서로소. 자, 수학에서 용어 배우는 거야. 교집합이 뭐일 때? 공집합일 때를 서로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을 때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수에서 서로소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우리는 얘를 간단히 해서 GCD라고 할 거야. 뒤에서 알려줄게.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 자, 수학도 하나의 뭡니까? 언어야. 영어처럼 하나의 언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자가 되는 과목 1위가 수학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역경과 난관을 잘 헤쳐나간다는 게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됐어. 어떻게? 대학에서 취업이 제일 잘 되는 학과 이런 거였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하기 싫어. 박태환이 여러분 물 싫어하면 수영 잘하겠니? 김연아가 얼음 무서워하면 피겨스케이팅 잘 타겠어? 아니잖아. 근데 학생이 수학을 싫어하면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즐겨야 돼. 알겠지?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재밌게 해줄 테니까 잘 보라고. 자, 이제 별표쳐 부분집합의 개수야.
자,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A의 부분집합. A라는 집합이 있어. A1, A2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 때면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쓸 거야. 원소가 모두 몇 개야? N개야.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 그럼 이거부터 해줄게. A. 잘 알겠지만은 자, A, B, C, D 이렇게 해볼게. A, B, C, D. A의 원소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NA 이렇게 할 거야. Number of A. N이라는 건 뭐야? 개수를 묻는 거야. 그럼 NA는 뭐라고 하면 돼? 4 이렇게 쓰면 돼. 그쵸?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일까? 4개라고 하면 틀려. 이거 시험 나옵니다. 부분집합 모두 몇 개일까?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n제곱.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수학적 사고야. 그냥 단순히 외워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이상하다. 왜 2의 n제곱이, 왜 하필이면 2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왜 2지?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진법이라는 게 있어, 진법. 진법이 뭔지 알아볼라. 1, 2, 3, 4, 5, 6, 7, 8, 9, 10. 몇 진법이야? 10진법이야. 숫자를 10개 사용하면 10진법이야. 근데 우리 봐봐. 1분은 몇 초지? 60초지. 그럼 몇 진법이야? 60진법이라고 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법은 몇 진법일까요? 2진법이야, 2진법. 선생님, 이건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 컴퓨터가 몇 진법이래? 2진법. 그래서, 여러분, 1kb가 1kb라고 하지. 1kb, 이게 몇 바이트야? 1024바이트가 되는 거야. 1024바이트. 1메가바이트는 얼마야? 1메가. 1메가 하면 148,576바이트야. 그 다음 뭐야? 1기가. 기가바이트 이렇게 되잖아. 이게 단위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2의 10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20제곱. 연산이라고 하지. 계산을 연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10번 계산하면 1kb야. 근데 우리가 보통 1000바이트, 1000kb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래? 근사값으로 하는 건데, 그냥 1000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진법이 10번 작동하는 거야. 근데 컴퓨터는 5 더하기 3 하면 8로 가지 않고 1이니, 2이니, 3이니, 8이니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이 컴퓨터의 연산이야. 이진법이야. 선생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진법의 세계에 살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생각해봐. 아침에. 야, 일어나, 학교 가! 그때 여러분 몇 진법에? 이진법. 뭐야?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학교에 갈까? 말까? 컴퓨터를 켤까? 말까? 스위치를 켤까? 말까? 전부 다 이진법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게 바로 이진법이야. 선생님, 근데 부분집합 하는데 지금 왜 이진법입니까? 라고 한다면, 잘 봐봐. 이렇게 이해 편해. 일단 집합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갈매기가 있지. 갈매기가 있지. 그럼 이제 A가 고민하는 거야. A가 고민해. A가. 어떤 고민하겠어? 포함될까? 말까? 포함될까? 말까? 몇 가지 있어? 그걸 경우의 수라고 그래. 몇 가지 있어? 경우의 수가. 2가지.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B도 고민하겠지. 어떤 고민하겠어? 포함될까? 말까? 포함될까? 말까? 맞죠? 얘도 또 2가 되고 C도 뭐가 되겠어? C도 몇 가지? 2. D도 몇 가지? 2에서 2를 4번 곱했다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A의 원소가 A, B, C, D, 2야. A, B, C, D, 2야. 그렇다면 얘의 부분집합 몇 개 되겠어? 2의 몇 제곱? 그렇지. 2의 5제곱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하나당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있어.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얼마나 머리 좋은지?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AB, 원소 AB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 몇 개?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 몇 제곱? 이해? 자, 부분집합 중에서 A와 B는 반드시 포함됐대. 반드시 포함됐다라는 건 얘네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자, 제 말 이해됩니까? A, B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애들은 누구누구야? C, D지. 그럼 이해 몇 제곱 되겠어? 3제곱. 오케이, 훌륭합니다.
별거 아니지, 그치? 이렇게 해야지. 아무 이유도 엠마야, 부분집합 2n제곱이 알았어. 이거는 수학 공부가 아니야. 수학이라는 건 논리적 사고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수학이야. 알겠어? 이해됐니 안 됐니? 됐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어떤 놈이 진부분집합이었지? 자신을 어떤 놈? 제외한 것. 자신을 제외한 것?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이 2n제곱이지? 빼기 얼마? 자기 자신 한 개를 빼준 걸 이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어때? 이해됐어 안 됐어? 되셨나요? 오케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자, 봐. 고민하지 마. 이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워해. 별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A1, A2, AM까지 있는데 반드시 포함하는 것 EN-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오니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워 애들이. 왜? 무슨 영어도 잘 못하는데 NM 나왔잖아. 그게 아니고 A라는 집합 봐봐.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줄 거야. A, B, C, D, E, F 있어. 근데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는 반드시 뭐해? 반드시 뭐해? 포함돼. 그리고 C, D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 A, B는 반드시 포함하고 C, D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야 돼. 그럼 뭐야? 갈매기 끼룩끼룩 나왔지? 끼룩끼룩 나왔을 때 이 안에 누구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A, B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C, D는 여기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있어. 안 돼.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소는 몇 개 남았어? 2개지. 그러니까 A, B가 반드시 포함되고 C, D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제곱에서 4개야. 이게 이 얘기야.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워. N 중에서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N-M, 반드시 포함하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독립이야, 종속이야? 미안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은 주도적이야, 아니면 끌려다니는 인생이야? 자, 이 중에서 엄마가 억지로 학원 가서 오라고 한 친구 손들어. 지금 나가. 없지? 오고 싶어서 온 거 맞지? 바로 그게 주도적인 거야. 남의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봐. 얘들은 주도적이 아니야. 너 엄마가 학원 가래. 학원 다니지 마, 새끼야! 얘들 됐어. 그럼 선택권을 가진 애는 2개. 걔들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재밌지, 집합? 재밌다고 해라. 재밌어. 자, 됐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가보자. 조심해. 조심해. 이거 어려운데. 자,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 1, 2. 공집합이야. 자, 생각해봐. 묻겠습니다. A의 원소는 모두 몇 개인가요? 자, A는 식구가 모두 몇 명 있어? 4개 있어. 얘는 뭐냐면 집 속의 집, 전세라고 생각해. 얘는 전세야. 얘는 신혼부부, 얘는 자취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NA는 얼마 되겠어? NA는 얼마 되겠어? 4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혼자 사는 1인 가족이고 얘는 신혼부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모두 몇 개입니까? 4개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을 것이야. 그럼 봐. 해봐. 1은 A의 원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조심해. 얘 참이야. 1은 A의 원소 맞아. 이때 1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얘는 누구야? 얘. 1인 가족. 얘. 집합 속에서 집합이 또 있으면 얘는 원소다. 제 말 이해됩니까? 얘는 원소야. 2는 A의 원소다. 거짓이야. 얘는 떨어지면 돼, 안 돼? 신혼부부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어? 얘는 같이 다녀. 얘를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정확히 해.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어떤 놈이야? 얘가 됩니다. 이 신혼부부가 바로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파이라는 문자라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얘 참입니다. 이때 얘는 뭐야?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이때는 뭐야? 이 안에 있는 파이라는 문자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잘 들어. 선생님 교재에다 잘 쓰면서 해. 알았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좋아요. 자, 봐. 2번입니다. 지금 대화 되시는 거 맞죠? 맞을 거야. 2번. 집합 A가 0, 1, 2야.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새 집합의 포함 관계야. 지금 얘는 무엇으로 주어진 겁니까?
조건제시법. 봐. A란 집합이 뭐로 주어졌지? 0, 1, 2로 주어졌어. 근데 B라는 집합 해석해봐. X하고 Y를 뭐 하죠? X하고 Y를 더해. 더한다고? 그런데 X가 A의 원소 AND. 이 쉼표는 뭐라고? AND를 의미합니다. Y도 A의 원소야. 그런데 집합에서는 같은 거 2번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0 2번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0이 2개라고 해서 여기다 0을 2개 쓰지 않고 대표 선수 한 번만 쓰면 돼. 얘는 몇 번이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잘 들어. X 더하기 Y인데 얘는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주어진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조건제시법이지. 이놈을 2번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거꾸로 들으면 안 돼. 여기에는 0이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대표 선수로 한 명만 써줬어.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0 더하기 0도 된다. 이것도 되는 거야. 0을 끄집어내서 2번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집어넣을 때는 0이 2개라고 해서 0을 2번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는 이 안에서 대표 선수야. 얘를 또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0 더하기 0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0 더하기 1도 되고요. 또 누구 되겠어? 0 더하기 2도 되고 1 더하기 1도 되고 1 더하기 2도 되고 2 더하기 2 다 되는 거야. 그런데 봐.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 B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건 0 나왔잖아. 0. 또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그치? 얘 얼마야? 얘 결과치 얼마야? 2지. 얘도 결과치 얼마야? 2지. 2 2번 나왔으니까 2를 2번 쓴다? 가 아니라 대표 선수 몇 번만? 한 번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 말 이해됐어 안 됐어? 석영 이해돼? 그래서 얘는 0, 1, 2. 그 다음 얼마도 돼? 3, 4까지 되는 거야. 조건제시법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원소날법으로 바꾸는 거야. 자, 됐어 안 됐어? 됐죠? B라는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C라는 집합은 X, Y라는 건 두 수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곱하라는 겁니다. C라는 건 한번 해봐. 두 수를 곱해봐. 0. 어떤 수를 곱해도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 0. 또 나올 수 있는 거 곱해서. 서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얼마 있어? 1 자기 자신끼리 곱해도 된다 했죠. 얼마? 1. 그 다음 또 누구? 2. 그 다음 또 누구? 4.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 보세요. 누가 제일 식구가 많아? B가 제일 많죠.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누구? A야 C야? C. 그 다음 누구? A.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할만하시죠? 아직까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게 돼. 모든 배움은 들음에서 나와요. 알겠지? 좋았어. 자, 3번. 자, 이제 표현해보자. 다음에서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된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조건제시법으로 표시된 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봐라. 자, 우리 A라는 집합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1, 2, 4, 8이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렇지. A라는 집합을 표현해 뭐가 있어야 돼? X바 이게 있어야 돼. 조건제시법은 X바 X는 8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양의 약수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을 것이야. 그럼 B는 어떻게 표현할래? X바 이건 써놓는 거 이거는. X바 X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0 이상 5 이하의 뭐라고 쓰면 돼? 정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쓴다고.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죠. 표현하는 방법이야. 할만하시죠? 이게 조건제시법이었어. 3번. 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뭐로 주어진 겁니까? 잘 봐. 얘는 뭐로 주어졌어? 3번, 4번은 뭐로 주어진 거야? 조건제시법. 그러면 X바 X제곱은 1, X는 실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제곱에서 1되는 숫자 무엇이 있습니까? 1만? 이 자식들이 봐. X제곱이 1이면 X는 뭐였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지. C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이해되고 있지 그치? 좋아. 자 4번 별표쳐. 요거 이제 우리 친구들 어려워해. 이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당황하지 않고 대입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 수학 잘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D라는 집합은 얘가 바로 주인공이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도 예비 학습하는 거야. X라는 건 3n 플러스 1이거든. 조건 제시법을 간단히 표현하는 것이 원소원 알법입니다. 그랬을 때 n은 자연수야. 너 봐봐. n이 얼마 이상? 1 이상 얼마 해야지? 5 해야지. 자연수 나열해봐. n은 얼마 되겠어? 1. n은 얼마? 2. 또 n은 얼마? 3. 또 n은 얼마? 4. n은 얼마까지 가? 5까지 가지. 이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x야 n이야. 주인공이 뭐였죠? x였어. 자, 여러분 n에다 1을 넣습니다. x 얼마 나와? n에다 1 넣었어. x는 3n 플러스 1이니까 1을 넣었더니 x는 얼마 나왔죠? 4가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걸 익혀야 돼. 자, 이번에는 n에다 2를 넣었어. x 얼마 나오겠어? n에다 2를 대입해봐. 7. 훌륭합니다. 이번엔 n에다 3을 넣었어. x 얼마 나와? 10. 4를 넣으면 x 얼마 나와? 13. 5를 넣으면 얼마 나와? 16. 그래서 얘를 써주는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고? 조건제시법.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 x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D라는 집합을 써줄 때는 여기다 결과치 4, 7, 10, 13, 1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대화 됐어? 안 됐어? 됐지? 어렵지 않지? 이게 이제 기초부터 가는 거야. 자, 4번입니다. 수학은 말입니다. 많이 틀려보셔야 돼. 틀리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 왜? 틀리면서 알아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수천 번을 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못 걷는 친구 있어 없어? 없잖아. 그 걸음마를 통해서 넘어지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수학도 많이 틀려보셔야 돼.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 대신 배워야 돼. 왜 틀렸는지를 연구해야 돼.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제 고1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수학 점수 올릴 수 있어. 걱정을 하지 마. 선생님이 이미 수능까지 15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압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이 근성 가지고 고1부터 준비해 준다면 수능 때 1등급을 선물로 줄 수 있어. 대신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4번. 집합 ABCD의 부분 집합 중에서 CD를 반드시 원소로 하는 것. 그럼 뭐 끼룩끼룩 뭐 들어야 돼? 갈매기가 있어야지. 그쵸? CD를 원소로 한대. CD는 반드시 여기에 뭐 해야 되겠어? 포함돼야 돼. 이 CD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CD를 제외한 선택권을 가진 애는 누구누구야? A, B, E가 되겠지. 그렇지? A, B. 그럼 A가 들어갈까 말까? E. 또 누가? B가 들어갈까 말까? E. E가 들어갈까 말까? E에서 2의 세제곱에서 정답 몇 개 됩니까?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렇게 가면 돼. 자, 5번. 자, 이번에는 잘 보도록 해봐.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모두 몇 개야? A1, A2 이거 잘 봐요. 원소가 모두 몇 개야? N개입니다. 그런데 A1, A2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이 안에 A1, A2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잘 봐. 얘들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A3는 넌 짜져?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얘의 부분 집합이 몇 개래? 16개야. 이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제 수준이 올라가. 얘는 원래 부분 집합 2의 몇 제곱이야? 총. 원소가 몇 개야? N개지, N개. 그런데 봐봐. 선택권이 없는 애들 몇 개야? 자, A1, A2 선택권 있어 없어? 빼기. 그 다음에 얘도 선택권 있어 없어? 그럼 얘도 뭐 해줘야 돼? 빼줘. 선택권이 없는 애들은 제껴. 끝. 됩니까? 선택권이란 뭐야? 들어갈까 말까야. 그래서 A1부터 AN까지 있잖아. 그쵸? 근데 A1과 A2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빼기 2를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A3도 얘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선택권이 없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몇 제곱? n 마이너스 몇 제곱? 세제곱.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16개. 16개라는 거 2의 몇 제곱이지? 4제곱. 훌륭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n-3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4가 되어서. 따라서 n은 얼마 되겠어? 7. 대화 되고 있어? 이해 돼, 안 돼? 안 돼? 되는 거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6번 가자. 별표 쳐. 얘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어. 뒤에서 배울 거야. 얘는 별표를 좀 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아름다운 새끼, 훌륭한 새끼, 고마운 새끼가 돼요. 자, 6번 봅시다. A가 1, 2, 3, 4, 5, 6, 7, 8, 9, 10 몇 개야? 10개죠.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네, 돌아갑니다. 2를 원소로 갖는 것, 4를 원소로 갖는 것,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8, 10, 24, 26 세다 보면 해다가지, 그치?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 적어도 하나. 뒤에서 다시 배울 거야. 적어도 하나. at least 1이라고 해. at least 1. at least 1.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얘는 말입니다. 여집합을 이용하면 편해. 무조건인 건 아니야. 이걸 이용해.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여집합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얘기야.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까맣게 머릿속에서 빠졌을 거야. 적어도 하나. 뭐다? 여집합. 나중에 확률로 가면 얘를 여사건이라고 그래. 경우의 수 가면. 자, 혹시 이걸 풀 수 있겠다 손 들어봐. 네, 괜찮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짝수야. 그러니까 짝수가 2일 때 있고 4일 때 있고 엄청 많지, 그치? 이걸 다 계산하는 거 힘들어.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자,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얘가 됩니다. 얘는 별표 쳐. 모든 부분집합 마이너스. 자, 여러분이 콩쥐야. 콩쥐야. 근데 엄마가 너 파티 못 가게 하려고 콩하고 팥을 섞었어. 콩 997개하고 팥 3개를 하고 나서 콩쥐야 이년아, 콩 골라 이년아 했더니 수학적 사고 없는 콩쥐는 어떻게 해서? 콩 하나, 콩 2개 가겠지. 근데 수학적 사고를 하는 콩쥐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뭘 골라내고 나면? 팥 3개 골라내면 뭐가 남겠어? 콩이 남겠죠. 그게 바로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원소 갖는 집합을 직접 찾으려면 이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 자, 생각해. 지금부터 수학이야.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수학 능력 시험, 수학 공부를 하는 데는 4가지 영역을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학이 뭐야? 계산이죠. 물론 그것도 수학의 일부야. 근데 계산이 수학이 전부가 아니야. 계산 능력을 수학 공부를 통해서 기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 추론 능력. 여러분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추론 능력이야. 추리, 추측, 추정, 추론 전부 다 이게 추자가 미루어 짐작할 추자야.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수학 공부를 다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세 번째는 뭐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수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자, 수학에서 필요한 4가지 능력. 첫 번째 뭐? 계산. 두 번째 뭐? 추론. 세 번째 뭐? 빠가죠. 금방 있었는데 세 번째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네 번째 뭐? 빠가죠.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 집중해서 봐. 자, 금방 또 해서 한 번 더 물어봐도 틀리면 이제 이거는 인수분해할 거야, 몸을. 자, 첫 번째 무슨 능력? 계산. 두 번째? 추론. 세 번째 뭐? 이해. 네 번째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그려. 그럼 봐봐.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야. 머리 멍청하면 콩 골로다 대지는 거야, 이게. 하지만 내가 콩쥐야. 그럼 안경 딱 하고 나서 팥세게. 그럼 생각해봐. 적어도 하나를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면 반대는 뭐가 돼 있어? 반대는. 야, 적어도, 그러니까 짝수 반대가 뭐 있을까? 홀수지, 그치? 모든 부분집합 마이너스. 생각해.
적어도 하나의 짝수는 반대가 뭐겠어? 그렇지, 전부 다. 다른 말로 모두 다 뭐로 된? 홀수로 된 부분집합을 빼주면 돼. 이해됐니? 모든 부분집합 마이너스 모두 다 홀수로 된 부분집합을 빼주면 된다고,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뭘 이용한다? 6건. 여러분, 수능 때 여러분이 풀 문제가 겨우 몇 문제입니까? 30문제밖에 안 돼요. 겨우 30문제 푼다고. 30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다면 한 달에 한 문제씩은 좀 너무했나? 한 달에 한 문제씩 해도 100점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뭘 이용해라? 6건. 그럼 모든 부분집합 몇 개야? 원소가 몇 개지? 아우, 야. 원소가 몇 개야? 2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야? 1, 3, 5, 7, 9. 여러분, 홀수로만 된 부분집합 몇 개 됩니까? 1, 3, 5, 7, 9.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풀어줘요. 별표쳐. 알겠지? 다시 한번. 이해됐어? 모두 다 홀수. 홀수로 된 부분집합. 1, 3, 5, 7, 9로 만든 부분집합을 빼내고 나면 이 집합에는 적어도 하나에 뭐가 되겠어? 짝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2의 10제곱이 얼마입니까? 1024. 마이너스 2의 5제곱 얼마입니까? 32에서 여러분 뭐야? 992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냐 안 됐니? 됐어?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됐어? 자, 7번. 자, 집합 A가 주어졌는데 A, B, C, D의 부분집합 중에서 A, C와 서로소인 것의 개수는, 그럼 A, C를 뭐 하면 돼? 제끼고 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개 있어? 4개.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그렇지? 몇 개? 누구누구. B하고 D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바로 서로소가 돼. 다시 한번.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건 무엇이라고 했죠? 교집합이 뭐일 때? 공집합일 때가 바로 서로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가 서로소고, 정수에서 서로소라는 건 뭐였지? 정수에서 서로소는 GCD. 이게 바로 뭐다?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여러분, 놀라운 게 가르쳐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자, 이해됐나 안 됐나? 됐죠? 이렇게 해서 집합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집합의 연산 갑니다.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약속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교집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집합의 연산까지 하고 마칠 건데, 교집합이란 건 뭘까? 이렇게 그린 그림을 뭐라고 했죠? 벤 다이어그램. 교집합은 이 부분이야. 그런데 다 알지? 이게 교집합인지 알지?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얘를 잘 봐. 자,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A 교집합 P 이 부분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할 거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논술. 논술이라는 건 뭡니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논술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A 교집합 B라고 했죠? 얘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교집합 B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하나만 알려줄게. X가 있는데 그 X는 얘는 뭐야? A의 원소도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AND야. AND가 교집합이야. 이 부분은 X는, 이 원소들은 A의 원소이죠? 그리고 또 어디의 원소도 됩니까? B의 원소. 이게 바로 교집합의 수학적 표현이야, 이게. 교집합. 그래서 얘를 꼭 이게 뭐 같아? A 컵 B. 이렇게 표현. 아니, A 캡. 모자 같죠? A 캡 B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합집합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합집합이 뭔지는 알죠?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 중에서 몇 번만 들어가면 돼? 한 번만 들어가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훌륭한지 봅시다. 그렇다면, 자, 봐. 어려워요?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봐. 표현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자,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틀려도 괜찮아.
그렇지. x가 있어. x바 x는 a의 원소. 그렇지. 빙고입니다. 바로 그걸 원하는 거야. 자신감을 가야죠. 또는이야. 또는 오어. 뭐뭐 이거나 x는 뭐의 원소면 돼? b의 원소다. 이게 바로 합집합의 수학적 표현이야. 여러분 이제 수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and는 곱을 의미합니다. 수학에서 이 오어는 뭘 의미해? 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A에 포함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 이거야. 두 번 돼도 상관없고 이게 바로 합집합의 뭡니까? 조건 제시법. 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야 애들 잘하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백설공주 알아볼래요? 백설공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쵸? 아무나 주워 먹어가지고 별로죠. 오늘날 백설공주를 다시 표현한다면 이 왕자 새끼 성추행이죠. 전혀 모르는 여자 저건들 뽀뽀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너무 동화를 더럽게 만들었니? 선생님 슬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선생님 직업이 두 개인 거 알아볼라. 가수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가수 뜨지? 봤어 안 봤어? 그 노래 제목이 뭐야? 백설공주와 난장이. 많은 사람들 비웃죠. 비웃 건 말고 상관없어. 그 노래가 왜 탄생했을 것 같아? 이 차집합하다가? 아니고 선생님은 그래요. 어렸을 때 내가 볼 때 찌질이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도요라고 하면 널 죽일 거야.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자긍심이 없었어. 지금이야 이제 뭐 어디 가도 막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왜? 아니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즉 임금이 따로 있냐는 얘기야. 노력하면 되는 거지. 요즘은 그런 세상이잖아. 근데 그때는 전기에서 키가 제일 작았어 제가. 엄청나게 큰 거야 나중에. 막 중학교 되니까 막 팍팍 끄더라고. 제일 작았어 전교에서. 근데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여자애가 브레이크에서 키가 제일 컸어. 완전히 난 난쟁이 아니야. 백성대 난쟁이. 그래서 탄생했어. 걔는 완전 공주 같은 거야. 걔만 보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쟤랑 결혼해서 1년만 살면 죽어도 좋다고. 병신이죠.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랬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먹고 대학생이 됐을 때 문득 추억, 메모리 팍 떠오르는 거야. 잘 사나?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백설공주와 난장입니다. 다 사연이 있어. 그럼 갑자기 왜 선생님이 집합보다 백설공주 하냐면 백설공주의 가장 큰 교훈은 뭐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백설공주 나쁜 년. 맞잖아. 선생님이 왜 그 노래를 만들었냐면 백설공주 된장녀 아니야. 잘 모르는 왕자가 뽀뽀해줘서 좋게 하니까 가버리면 난쟁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슬프잖아. 어느 날 딱 일하고 왔더니 자기 침대에 어떤 이쁜 여자가 누워있어. 백설공주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야 난쟁이는 백설공주 좋아하면 안 되냐? 난쟁이는 또 다른 난쟁이 여자 만나서 난쟁이끼리 결혼해서 난쟁이 나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난쟁이도 백설공주를 좋아하시더라. 이 얘기 아니야.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백설공주 항상 왕자 만나야 돼? 물론 여러분은 여기에는 백설공주도 없고 왕자도 없잖아. 그럼 니들끼리 결혼해서 살 거야? 미안합니다. 자, 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 뭐냐면 내가 난쟁이야. 백설공주. 나랑 사귀자. 근데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난쟁이가 되자는 얘기지. 포기하지 말고. 알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물론 노래 가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왕자에게 공주를 보내는 난쟁이의 마음. 역설적이죠? 자, 봐. A 차집합 B.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사과가 생깁니다. 애플. 백설공주 배워먹었다. 그치? 얘를 A 차집합이라고 백이라고 하는데 A 차집합 B가 되는 거야. 이 부분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 부분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 부분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방금 해줬네? 자, 생각을 하라니까 이 부분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X바 X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냐? 자, 안 되죠? X는 뭐의 원소야? A의 원소야.
그리고 X는 무엇이 돼서는 안 돼? B의 원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게 바로 수학 공부야.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A가 1, 2, 3, 4야. B가 3, 4, 5야. 이게 차집합이거든. 너 A 차집합 B가 뭐니? 했더니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 A 차집합 B는 뭐가 되겠어? A 차집합 B는 1, 2만 돼. 5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5 쓰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바로 뭐라고 했죠?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 다이어그램. 잘 봐.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겹치는 부분부터 써주세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때는 교집합부터 써줘. 얘가 얼마야? 3, 4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 2. 5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되잖아. 떠올려. 누구 떠올려? 백설공주. 그랬더니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을 말해주면 돼. 이 부분. 앙 해서 1, 2가 바로 A 차집합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합집합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자, 벤 다이어그램. 이처럼 집합 사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고 오일러가 썼지만은 벤이 더 많이 써가지고 이런 일을 붙었다. 이런 보충학습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됐니? 자, 그 다음 봐봐. 요거 잘 봐야 돼. 교집합은 항상 각 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나중에 이제 집합이 연산하면 애들이 멘붕 오거든. A 교집합 B라는 것은 자 이런 거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뭐다? 벤 다이어그램 돼서 A 교집합 B라는 이 부분은 어디에 포함돼? A에 포함되겠죠. 또 어디에도 포함되겠어? B. 이 그림을 기억해. 얘는 A에 포함됩니다. A 교집합 B는 또 어디에도 포함됩니까? B에도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봐. 합집합은 뭐야? 색깔 다 칠하는 거야. 합집합이 더 짱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됐지? 그러면 A라는 것은 A 합집합 B에 포함되겠죠. 맞습니까? B 역시 어디에 포함됩니까? A 합집합 B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논리 구조가 완성되는 거야.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보다는 누가 더 큽니까? A가 크고요. 그렇죠? 얘 또 이제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올 겁니다. A라는 것보다는 무엇이 더 크죠? A 합집합 B가 더 크게 돼. 이런 구조를 갖게 돼. 교집합이 제일 작아요.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보다는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고요. B는 A 합집합 B에 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수학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통한 암기야. 자, 차집합. X바 X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는 아니다. 뭘 떠올려? 백설공주. 알겠나? 백설공주. 알겠어? 스노우 화이트. 왜 웃어? 백설공주. 그리고 여집합. 여집합은 좀 슬픕니다. 여집합. 대학 때 미팅 나갔는데 상대방이 그런가? 너 빼고 다 괜찮아. 그게 여집합이야. 알겠어? 너 빼고 다 괜찮은 새끼야. 이게 여집합이야. 컴플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이런 집합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A가 있다면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이게 여집합이야. 아까 알려줬지? 여집합? 그렇죠? 여집합. 수학은 이어집니다. 이어지니까 잘 봐요. 여집합을 표현한다면 X바 X는 얘를 논리적으로 해봐. 얘는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얘는 전체 집합이야. 그리고 곱이야. 그리고 X는 무엇이 돼서는 안 됩니까? A의 원소가 되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오늘 숙제가 이겁니다. 앞에서 배운 거 부분집합의 개수하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조건제시법으로. 그래야 강해진다. 알았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자, 보세요. 차집합이라는 건 누구 떠올려? 백설공주. 백설공주. 난쟁이를 아시나요? 백설공주를 사랑해. A 차집합 B야.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이 부분이 바로 여집합이 되는 거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A 컴플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죠? 됐을 것이야. 자, 이렇게 머리 글자가 되고요.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라고 했어.
여러분 잘 봐야 돼. 이제 이거 시험 문제가 될 건데 이걸 뭐라고 해? A 차집합 B거든. 근데 얘를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왕따 문제죠. 그렇죠?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왕따 문제지? 이걸 이렇게 해봐. A가 이 칼처럼 보이지? B를 칼로 찔러. 우와, 무서운 새끼야.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A가 B를 여집합이 뭐였지? 왕따 시키지. 그치? B를 왕따 시키고 모자 씌운 거.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어? 친구 엎어져 있으면 막 이불로 잠바 덮으시고 막 위에서 때리고 그런 짓 해봤어? 안 해봤어? 내가 쓰레기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나쁜 놈이야. 이것도 A가 B를 왕따 시키고 모자를 씌워. 그러면 뭐 칼로 찔르고 똑같아. 이게 바로 차집합.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 비여집합, 교집합 A는 이때도 뭐야? 이때도 뭐가 되겠어? 이때도 A 차집합 B가 되는 거야. 즉 얘가 왕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좀 이해됐어? 그래서 잘 봐. 이렇게 집합의 연산 기호를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자, 그 다음 봐봐. A가 B에 포함된다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되겠어? 뭐가 돼? 공집합이 됩니다. 알겠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B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어? 수박 됩니다. B 차집합 A는 수박 껍데기. 이 부분이 돼. 그치? 작은 놈에서.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면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이 말이 있다면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걸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겠어? 단순히 이게 아니고 역으로 가야 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안 됐어? A 차집합 B가 무엇이면 공집합. 이거. 여기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 말이 중요하다고.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그거 알아? 난 너희들이 싫어. 근데 그거 알아? 난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아. 뭔 소리인지 궁금하죠? 자, 봐봐. 이게 C가 싫어한다는 거야. 난 널 싫어하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야? 수학에선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반대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 되는 거야. 즉,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전체 집합이라고 했죠. 전체 집합은 어떻게 쓴다고? 유니버시티인데 우리라고 하자고. 우리끼리만. A의 여집합 어디 돼? A 여집합은 A가 아닌 놈이지? 그렇지? 그 놈의 다시 여집합이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즉 반대의 반대는 뭐가 돼? 긍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해됐니 안 됐니? 됐을 것이야.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다? A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5번.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A교 A 여집합. 모자 씌우고 왕따 시켰다. 모자 씌우고 왕따 시킨 A 차집합 A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0이 아니라 집합에서는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된다. 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냥 얘를 벤다이어그램은 너무 좋은 거야.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그 다음 봐봐.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얘는 전체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외웠어? 이해했어? 이해했죠? 얘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알겠나? 오늘 어때? 집합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해 잘 됐어요? 됐죠? 다음 시간에 이제 좀씩 어려워집니다. 집합의 연산. 그리고 집합은 명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집합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명제. 알겠어? 계속해야 돼. 알겠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많은 집합과 명제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할만하지? 네, 할만하고 살만하고 재밌어야 됩니다. 수학은 이해 과목이에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서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